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에 사는 유상호 씨가 겪은 실화로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때는 2013년, 47살의 상호 씨는 평소 가족이나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등산 마니아였는데요. 그가 등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고 의사가 체중관리 목적으로 등산을 추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그는 주말마다 한두 차례 집에서 가까운 관악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점점 등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서울 경기도권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악산. 높이가 629m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능선 곳곳이 가파른 바위 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에 따라서 때로는 스릴감 넘치는 등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 등산객부터 전문 등산객까지 누구나 즐겨 찾고 있는 산이죠. 그런 관악산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등산객이 몰리고요. 종종 일부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호 씨는 결국 좀 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야간 산행을 즐기게 됩니다. 그는 3년 가까이 주말마다 같은 코스로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악산의 지형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였죠. 그의 단골 코스는 서울대 정문에서 출발을 해서 호수공원을 지나고 제4야영장을 거쳐서 정상인 연주대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관악산을 정복하던 2013년 6월 새벽 2시. 상호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문에서부터 야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제4야영장에 도착했고 익숙한 코스를 따라 연주대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상까지 약 3분의 2 정도 남은 지점쯤이었을까요? 그곳에는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등받이가 있는 작은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 주변에는 소나무 세 그루가 심어져 있고요. 그날도 상호 씨는 벤치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저 멀리 누군가 이미 벤치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워낙 고요한 새벽이기 때문에 다른 등산객을 만날 일이 적다 보니까 그는 단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 보니 앉아있는 분은 중년의 한 여성. 상호 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연주암 올라가세요. 여기서 연주암은 정상 연주대에서 한 300m 떨어진 작은 암자입니다. 수능 같은 큰 시험이 있을 때면 부모님들이 연주암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종종 이른 새벽에 내려오는 길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상호 씨의 이런 밝은 인사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입술을 달짝거리면서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듯 했죠. 상호 씨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긴 했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단지 달빛에 비치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뿐이었죠. 상호 씨는 이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서 향하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따라 주변이 왠지 평소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자세히 보니 벤치 옆에 있는 소나무 주변에 전에는 보지 못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웬 울타리지? 좀 의아했지만 워낙 관악산에는 여기저기 공사가 등산로에 잦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곳을 지나쳤고 그날의 야간 등산 역시 별일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아침, 그날 상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관악산을 찾게 됐는데요. 코스는 일주일 전 그가 산행을 했던 같은 코스죠. 한참을 올라가던 일행은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그 벤치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날따라 아주 낯선 장면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인데 등산객들이 북적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그들은 막 왁자지껄 돼지고기에 과일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 반대쪽에서도 일행이 반가웠는지 아이고 와서 먹고 가시라고 권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로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의 노제, 즉 제사를 마친 후에 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소나무 주변 울타리 옆에 푯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망사고 발생 지점, 접근 금지. 이곳에서 열흘 전 한 등산객이 소나무를 잡고 비탈길을 내려가다 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돌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였죠. 아, 그래서 구청에서 울타리를 쳤던 거구나. 이 이야기에 상호 씨는 괜시리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자면서 동료들을 재촉해 산을 올랐죠. 그렇게 일행이 거의 정상 부근에 가까워졌을 때쯤 이번엔 힘겹게 산을 오르는 한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등산객의 차림은 아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큰 박스를 이고 있었는데요. 좀 전 아래쪽에서 노제를 지낸 후에 연무함에다가 이 위패를 안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죠. 상호 씨와 일행은 좀 더 속도를 좀 내서 이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호 씨가 맨 앞에 다다라서 무의식적으로 영정사진을 흘낏 바라보게 되는데 순간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사진 속의 얼굴은 지난 새벽 상호 씨가 벤치에서 봤던 바로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중년 여성이 중얼거리던 말이 또렷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여기 혼자는 너무 무서워요. 2019년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이 이야기는 아주 자세한 묘사 때문인지 이 산악인들 사이에서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실제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벤치를 찾아서 인증하는 일도 있었죠. 여타의 도시괴담들이 그렇듯 이 이야기 역시 진위를 확인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악산 괴담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많은 산 중에 유독 관악산에서는 이렇게 오싹한 일을 겪은 사례가 다분히 많았다는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산행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김씨.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관악산 야간 산행을 즐겼고요. 그 후기를 블로그에 꾸준히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던 2006년 2월 23일 그날의 산행 후기는 어쩐지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일제에 따르면 오후 6시 46분 과천 종합청사역 11번 출구에서 연주대를 향해 출발한 그는 오후 7시 50분경 연주대로 향하는 마지막 난코스 일명 깔딱고개를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깔딱고개란 곳은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계단 코스인데 연주대 정상까지 계단이 50분간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숨을 깔딱댄다는 의미로 비춰지게 되죠. 그 당시가 겨울이라 해는 이미 일찌감치 졌고 어둠이 깔린 상태에서 그는 랜턴 하나를 들고 계단을 하나하나를 비추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씨의 눈앞에 웬 두 발이 불쑥 보였죠. 맨발에 고무신만 신은 모습입니다. 놀란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40대쯤 돼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계단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려고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등산복이 아니었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아주머니. 김씨는 랜턴을 아주머니 쪽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는데요. 아주머니의 눈동자가 검은 동공 없이 오직 흰자로만 차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불을 치웠지만 잘못 본 건지 김씨는 일단 걸음을 재촉해서 그녀를 지나치고 연주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도착했지만 아까 본 그 아주머니의 눈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고요. 결국 돌아올 때는 일부러 다른 코스를 선택해서 내려오게 되죠. 다음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문이나 뉴스로 관악산 사고 소식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관악산이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등산객은 밤 8시쯤 홀로 연주대 등반을 마치고 깔딱고개 쪽으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등산객이 없어서 고요했고요. 오직
계곡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려오던 중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판소리를 열창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순식간에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반대편에서 왜소한 몸집의 할머니 한 분이 그 판소리를 열창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여기는 성인 남성도 숨을 헐떡일 만한 아주 가파른 계단인데 그걸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할머니. 할머니는 순식간에 그를 지나치더니 연주대 쪽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경험을 인터넷을 통해 남긴 사람은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주 순식간이었지만 너무도 빠르게 다가온 그 할머니의 존재가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는지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말하는데요. 많은 등산객이 찾는 관악산의 정상 연주대, 그리고 그 인근에 위치한 작은 암자 연주암까지. 이 연주암 앞들에 있는 석상은 특히나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기도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 365일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 되었죠. 그런데 무속인들은 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신령 같은 신들이 존재하고 특히나 큰 산일수록 그 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들이 산에서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독 관악산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는 그 미스테리한 존재들은 기도와 관련된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신에게 홀린 누군가는 아니었을까요? 마무리 앞서 관악산에 얽힌 일화는 무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경복궁 앞에 놓인 이 해태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태상이 어느 한 곳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름 아닌 관악산이라고 전해지죠. 관악산은 예로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을 건국했을 당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바닷속 상상동물인 해태를 경복궁 앞에 세워서 산의 기운을 눌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서울 경기 거주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관악산. 그런데 사실 이 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